4월이나 5월 이때쯤에 봄에는 버섯이 많지 않은데 회갈색 눈물버섯이라는 버섯은 아주 흔한 버섯입니다. 크기나 이용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이 있는 버섯은 아니지만 눈에 자주 띄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버섯입니다. 여기 첫 화면에 여기 그 눈물버섯, 회갈색 눈물버섯은 조금 어린 상태의 버섯입니다. 지금 제가 올해 회갈색 눈물버섯을 만나면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만나는 모습을 갖다가 쭉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맨 처음에 만난 거는 언제였냐면은 4월 19일 날 동네 그 치과에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운동할 겸 이렇게 슬슬 걸어오면서 제가 자주 가는 공원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회갈색 눈물버섯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버섯을 익히려면은 이름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회갈색이라고 했잖아요. 회갈색 눈물버섯. 여기서 눈물버섯 속이라는 거는 좀 초보자한테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은 그 주름버섯목에 눈물버섯과라는 그 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유형의 버섯을 모아놓은 데인데요. 거기에 눈물버섯 속에 회갈색 눈물버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좀 배워보자 그러면은 회갈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회색은 아니에요. 거의 볏짚색이죠. 볏짚색인데 이름을 질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어릴 때는 습하고 어릴 때는 갈색이 확실히 보이는데 마르면은 회색보다는 볏짚색이 강합니다. 근데 그 이름을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이것을 이렇게 마른 모습을 회색으로 떠올리고 요걸 어린 모습을 갈색으로 연상시키면은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회갈색 눈물버섯이라고 말합니다. 눈물버섯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요거를 회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게 그 버섯 자체가 굉장히 얇아요. 조직이. 그래서 쉽게 이제 햇빛이 비치면은 쉽게 마르거든요. 그러면 마르면은 이렇게 볏짚색으로 변화가고요. 젖었을 때 아직 여기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지금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갈색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색깔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 모습은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라도 버섯을 이렇게 4, 5월 달에 이렇게 다니다가 요런 모습, 요런 표면의 모습을 보면은 요게 아주 그 회갈색 그 눈물버섯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 모습 와서 강의 한번 들은 적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한 번만 떠올리면 돼요. 4, 5월에 발생하고 요렇게 요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회갈색 눈물버섯을 딱 떠올려야 됩니다.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전형적인 모습인데 물론 이런 모습도 이렇게 좀 많이 보이죠. 볏짚색으로 변해가는 모습. 근데 여러분이 비 그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운동이나 산에 이렇게 아랫자락에 가서 기웃거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항상 위에 먼저 본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약간 지나면은 전체적으로 볏짚색으로 이렇게 말라버려요. 그리고 또 더 지나면은 더 마르죠. 이렇게 볏짚색으로. 그러면서 마르면서 약간 광택도 약간 보이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버섯은 부엽토라고 해서 산 밑자락에 흙과 낙엽, 아니면 나무 조가리, 이런 거에 섞여 있는 그런 토양에 납니다. 때로는 작은 나뭇가지에 나고 나무가 부서져가지고 같이 흙하고 섞여서 이렇게 뭉쳐진 걸 갖다 부엽토라 하거든요.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얘네가 좋아하는 거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어떤 그런 나무에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아주 잔가지, 버섯 자체가 작거든요. 그래서 잔가지나 이런 데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토양하고 섞여서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눕혀서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 버섯을 아는 측면에서는 이 자루는 이 자루라고 하는데 여기 갖다 이제 강조해서 찍은 건데 지금 이 버섯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루가 특별하게 여기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턱받이라는 것이 있는데 턱받이도 없습니다.
이건 좀 그래도 도감이나 이런데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보면은 뭐 자루가 어떻고 자루 표면이 어떻고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예, 요런 걸 갖다 가는 섬유상, 예, 섬유상 무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합니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 버섯에 한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갓이 말라가는 그 모습을 봐야 돼요. 어렸을 때 번호 매겨놨죠. 어렸을 때 약간 마를 때 여സം 좀 바뀌었는데 위치가 요 다음 요번에 세 번째가 요 모습이고 네 번째 더 마르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한 게 요 갓표면 말라갈 때 예,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아, 해갈색 눈물버섯이구나 라고 바로 느껴버려요. 겉모습만 딱 보고 표면만 요 모습을 보면은 저는 딱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랐을 때는 몰라요. 어떤 버섯인지. 그래서 밑에를 봐야 돼요. 또 밑을 봐야 돼요. 여기 자실층이라고 하는데 그 주름살 있죠? 주름 버섯목에 이제 버섯들은 보통 주름살이 있는 그런 버섯이 이제 주름목에 이제 속한 버섯인데 주름살을 보면은 주름살 그러니까 그쪽이죠. 사실은 주름살은 아니고 주름살도 포함되죠. 사실은 주름살도 포함되는데 주름살하고 붙어있는 자루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버섯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자실층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요 버섯이 갖고 있는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요걸 갖다 자실층, 주름살 요 부분을 자실층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모습은 그러니까 허옇다고 보면 돼요. 허옇다. 흰색이라고 이제 표현해도 돼요.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색 그 회갈색 눈물버섯은 눈물버섯과 주름버섯목의 눈물버섯과 눈물버섯 속 버섯인데 이 눈물버섯 속 버섯은 예, 흑갈색으로 변해갑니다. 자실층이. 그러니까 주름살이 진하죠. 여기에 비해서 흑갈색으로 변해가요. 점점 진해지죠. 그럼 나중에는 거의 검게 변해요. 그때가 되면은 모두 다 알아볼 수 없는 그리고 쳐다보지도 않을 그렇게 예, 완전히 녹균화가 될 때는 거의 흑갈색으로 변하는데 지금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요 단계까지 가요. 요 단계까지. 요렇게 변해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걸 꼭 알아놔야 됩니다. 이런 게 거의 기초거든요. 뭐 지금 회갈색 눈물버섯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 이 포자가 다 색깔이 있는 게 있어요. 아주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버섯을 익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게. 그래서 꼭 봐둘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병원 다녀오면서 4월 19일 날 봤던 거고요. 지금부터는 5월 23일 날 예, 동네에 잠깐 나갔다가 온 거예요. 산밑자락에 가서. 이거는 갈퀴나물인데요. 이거 갈퀴나물하고 비교해보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될 거예요. 요거는 요날은 딱 거의 말라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갓표면이 습기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요만큼은 더 마른 거죠. 더 허여니까. 이걸 연상시키면 아까 회갈색이라고 회갈색 눈물버섯이라는 게 이 모습을 보면 더 연상이 돼요. 더 가깝게. 네, 이 모습은 이제 눕혀서 찍은 건데 아까 자루에는 별 특징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요거는 균사입니다. 균사라는 거.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버섯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양을 흡수하는 예, 자리예요. 여기가. 이건 흙 속에서 토양이나 아니면은 나무 찌꺼기, 나무 부스러기 이런 데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위로 전달을 시켜가지고 영양분을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예, 포자를 맺게 해주는 거죠. 자손 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갓 표면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했지만 변화가 심해가지고 아까 전형적인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때 지금과 같이 말랐을 때는 좀 알아보기 어렵다 했잖아요. 그때는 어딜 봐야 되냐. 바로 여기는 자실층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기 이 모습. 네, 여기는 좀 훨씬 색깔이 옅은 색이죠. 이게 최고 늙은 건데. 근데 여기서는 더 늙었어요. 제가 흑갈색이라 그랬죠. 네. 이렇게 갓이 이렇게 말라갈 때가 되면은 이렇게 자실층이 이렇게 더 흑갈색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요 모습이에요. 요 모습. 지금 빨간 원 안에 조금은 밝게 보이죠. 그 부분이. 네, 거기가 동정 포인트예요.
이따 큰 사진으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 갓 표면의 모습이요. 아까 서 있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요거 눕혔을 때 요 말라가는 모습, 요거는 아까 그 회갈색이라고 했을 때 요건 회색이라고 표현이 되죠. 요런 모습도 요런 색깔도 나와요. 근데 갓 표면만 보고는 일단 모르겠죠.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사실 초보자한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주는 동정 포인트만 알면은 어느 특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은 그것만 캐치하면은 그것만 탁 잡아낼 수 있으면은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어요. 예, 좀 더 큰 사진이고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부분 여기 주름살 있죠. 여기 자실층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고 여긴 자루예요. 이걸 자루라고 하고 자루하고 자실층하고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유난히 흰색을 떼요. 예, 유난히 돋보이죠. 흰색이. 이 버섯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10개 중에 8개는 이런 현상이 다 나타나요. 올해 제가 본 거는 이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 이게 흑갈색으로 변해가고 여기 이 부분이 허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회갈색 눈물 버섯이에요. 그리고 아까 갓표면에 전형적인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버섯이라는 게 한 가지만 특징을 잡아가지고는 동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특히 어려운 버섯일수록 동정점이 많아야 돼요. 특징을 많이 잡아내야 돼요. 너무나 뭐 쉬운 버섯도 많이 있어요. 그냥 한눈에 이제 뭐 알아볼 수 있는 겉표면에 이렇게 특징이 나타나는 거, 단순하게 생긴 것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파고 들면은 어려운 버섯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딱 꼬집어 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면은 회갈색 눈물버섯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요건 제가 주름살 부분이랑 갓부분에 같이 나오게 해놨고, 요건 크기 비결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낙엽성, 일본 니깔나무라고도 하죠. 낙엽성의 열매입니다. 굉장히 작죠, 사실. 요거는 크면은 요 2배 크기 정도도 나옵니다. 이렇게. 요건 조금 작은 편이고, 뭐 비가 많거나 아니면 그 영양분이 많을 때 이 바닥에 영양분이 많으면은 더 이렇게 크게 자랄 수도 있어요. 한 이만큼. 최소한 2배는 3배까지 정도는 자라겠구나. 그 정도까지 자라요. 이 버섯은 식용 버섯입니다. 식용 가능한 버섯인데 조직이 얇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자루 있죠. 반을 가른 모습인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저기 조직 여기 가운데가 자루가. 그리고 요걸 갖다가 갓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갓의 조직도 되게 얇아요. 이렇게 막 그 큰 버섯은 이렇게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먹을 게 많은데 이건 얇아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먹어볼 게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대로 한번 먹어보려면 한 300개 정도는 해야 채집을 해야 몇 젓가락 먹어볼까? 그 정도밖에 양이 안 나와요. 이건 갖다가 이제 깨끗하게 먹으려면 이게 데쳐야 되잖아요. 삶고 나면 삶으면 양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한 줌밖에 안 돼요. 몇백 개를 가져와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식용버섯이라 하면 많이 먹어보는 편인데 이 버섯은 먹어보질 않았어요. 뭐 근사한 버섯 먹어본 적이 있지만은 그 맛을 봤을 때 뭐 그렇게 매력적인 버섯이 아니기 때문에 실상은 먹지 않습니다. 거의. 이렇게 조직이 약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상태 지금 여태까지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렸는데 동정 포인트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딱 이렇게 이런 모습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보고 발로 차버릴 거예요? 궁금하다 그러면은 뒤집어 보세요. 뒤집으면 아까 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 관찰을 갖다가 유심히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부분을 그냥 쉽게 너무 쉽게 보면은 이게 포인트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이걸 막 유념해 두고 있다가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이 버섯을 만났을 때 그걸 떠올리고 여기 딱 뒤집어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딱 뒤집어보시면 아까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모습이죠. 바로 이거는 이거는 다음 같은 날이구나. 같은 날인데 다른
다른 장소에서 본 거예요.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한 몇십 미터 떨어진 데서 본 건데,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하지만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자루하고 주름살하고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흰색을 띠면은 바로 회가색 눈물버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10m 몇십 미터 떨어진 데서 본 거랑 이거랑 같다는 얘기죠.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모습을 볼 때는 좀 다르죠. 갓 표면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 갓 표면을 신선할 때 이렇게 습기가 빠져나가는 모습,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도 이 버섯을 인지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볏짚색으로 변하거나 이렇게 약간 회색기를 띠고 이렇게 변했을 때 이때는 동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버섯을 어떤 버섯인지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모습을 보면은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4, 5월 달에 난다고 처음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태까지는 4월 달에 본 거예요. 그리고 5월 들어서 5월 11일 날 갔다가 버섯 보러 갔다가 본 사진입니다. 아까 그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했던 거 있죠.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약간 어린 거라 뭐 비슷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을 보고도 그냥 회가색 눈물버섯인지는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동경 포인트는 오히려 여기에 더 많이 나타났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희끗희끗해 보이는 거 있죠. 요런 모습. 그리고 바탕에는 갈색이 포함되어 있고 요런 걸 이제 회가색 눈물버섯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어린 모습보다 조금 더 큰 모습이에요. 이렇게 크면은 이런 식으로 습기가 빠지면서 좀 더 건조해지죠.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 오고 난 후에 보통 사람들이 이제 비 올 때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맑으면은 이제 뭐 산이나 뭐 운동도 하러 가고 뭐 산책도 하고 그럴 때 딱 보이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가장 전형적인 갓 표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갓 밑을 보면은 여기 접하는 자루와 주름살이 접하는 부분이 흰색을 띠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좀 더 크게 본 모습이고요. 가장 전형적인 자루 꼭대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것도 약간 습기가 많을 때인데 아까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모습보다 좀 더 습할 때죠. 지금 이제 근데 서서히 말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장면을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 같아가지고 요것도 어렸을 때 좀 더 성장했을 때 그리고 이제 서서히 말라가는 모습이죠. 이게 이제 회갈색, 볏짚색 내지는 회갈색을 띠는 거죠. 이때는 갓 표면에 늙어가는 모습이에요. 늙어간다 해서 뭐 사람처럼 몇 년을 걸쳐가지고 늙어간 게 아니라 이게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하루죠. 아침에 이 모습이면 저녁 때 이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버섯의 삶은 짧으니까요. 요 정도만 요 버섯을 딱 캐치해내면은 이 버섯에 대해서는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전문적으로 알려면은 이런 현미경 사진까지 봐야 되는데 이 눈물버섯 속의 버섯 이렇게 포자 색깔이 짙은 색을 띠는 거 있어요. 보통 흰색을 띠는 포자가 많거든요. 버섯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색깔 갖는 포자의 이제 버섯은 이렇게 이걸 낭상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날 낭상체입니다. 낭상체는 뭐 날에 생기는 세포인데 날에 생기는 세포가 있는가 하면은 주름살 옆면에 생기는 세포가 있어요. 그걸 층낭상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날낭상체가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버섯이에요. 제가 여기 하나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많이 발달을 하는데 많은 양이 안 나오는 그런 낭상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회갈색 눈물버섯의 낭상체라는 겁니다. 현미경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참조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400배, 현미경 400배로 본 현미경 사진이고요. 아래 요거는 이제 포자 사진인데 이건 1000배로 본 거예요. 1000배의 현미경 사진이에요. 이게 원래 흑갈색의 이제 포자를 갖고 있는데 현미경 볼 때는 제가 KOH라는 수선화칼륨 용액을 갖다가 묻혀가지고 해가지고 흑갈색이 아닌
예, 여기 녹색이 나타났죠. 약간 요거는 KOH 용액 때문에 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색깔 띠가 있고 물에다가 했으면은 예, 흑갈색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갈색 눈물버섯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